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 중 깊고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침 해가 늦게 뜨고 저녁 해가 일찍 지는 곳이라 사방이 늘 어스름한 기운으로 가득 찼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저 산이 주는 대로 먹고 산이 허락하는 만큼만 잠을 자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비가 오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일한 악기 소리인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끄트머리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젊은 총각이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남다른 힘을 가진 장사였으나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오로지 나무를 하거나 밭을 가는 데에만 쓰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소처럼 순하고 맑았으며 웃을 때면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볼 때마다 저런 효자가 또 어디 있겠나, 산신령이 복을 내려주실 게야 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칠성은 그저 묵묵히 머리를 긁적이며 웃어넘길 뿐 칭찬에 우쭐대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겨울이 유난히 빨리 찾아오려는지 산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불어오던 때였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기침이 심해져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마을 의원 말로는 깊은 산 절벽에서 자라는 오래된 도라지를 다려 먹으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칠성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심상치 않아 마을 어른들이 만류했지만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밤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그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낡은 지게가 지어졌고 허리춤에는 손때 묻은 낫이 단단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칠성이 마을을 나서 산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낙엽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숲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만이 칠성의 발걸음을 따라왔고, 가끔 산짐승들이 놀라 달아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칠성은 익숙한 앞산을 지나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험한 뒷산 능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멧돼지나 늑대가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나무꾼들도 피하는 곳이었지만 귀한 약초는 을에 그런 험한 곳에 숨어 있는 법이라 칠성은 두려움 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칠성의 볼을 때렸지만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산새는 더욱 가파르고 험해져서 칠성은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바위 틈새마다 끈질기게 자라난 잡풀들을 헤치며 칠성은 눈을 크게 뜨고 절벽 위쪽을 살폈습니다. 혹시나 보라색 도라지꽃이 진 자리에 남은 마른 줄기가 보일까 하여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산은 쉽게 그 보물을 내어주지 않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마음은 조금씩 조급해졌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허리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사방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속의 안개는 바다의 해무와는 달라서 마치 누군가가 하얀 천으로 눈을 가린 것처럼 지독하고 묵직했습니다. 칠성은 잠시 나무 밑동에 앉아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품속에 넣어온 주먹밥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차갑게 식은 밥알이 목을 넘어가며 서늘한 기운을 전했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방향 감각이 무뎌지기 마련이라
칠성은 자신이 왔던 길이 어디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개가 조금 옅어지는가 싶더니 칠성의 눈앞에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이었는데 바위 틈 사이로 덩굴 식물들이 얽히고 설켜 마치 거대한 문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 다니던 산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기이한 모양새였습니다. 덩굴을 살짝 걷어내자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동굴 안쪽에서 따뜻하고 향긋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밖은 겨울 외투를 여며야 할 만큼 추운데 동굴 바람은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포근했습니다. 칠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옛 어른들은 산속에서 만나는 낯선 구멍이나 동굴에는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늘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짐승의 구리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귀신의 거처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에서 풍겨나오는 달콤한 꽃향기가 칠성의 코끝을 간지럽히자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더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오늘 밤을 산에서 보내야 한다면 차라리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굴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성은 지게를 동굴 입구 근처 덤불 속에 잘 숨겨두고 낫만 손에 쥔 채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입구는 좁았지만 안으로 몇 발자국 들어가자 천장이 높아지고 통로가 넓어졌습니다. 발밑에 닿는 흙의 감촉은 푹신했고 벽면에서는 은은한 빛을 내는 이끼들이 자라고 있어 횃불 없이도 앞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공기였습니다. 산속의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마치 잘 데워진 온돌방 아랫목에 앉아있는 것처럼 훈훈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칠성에 긴장했던 근육들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걷다 보니 어디선가 맑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아니라 마치 옥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칠성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불안감마저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이 깊은 산속 동굴에 물길이 있다니 혹시 도원경으로 가는 길은 아닐까? 칠성은 혼자 중얼거리며 벅차오르는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도 잊은 채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통로 끝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처럼 눈부시지 않고 달빛처럼 은은하면서도 복사꽃 색깔처럼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이 마침내 통로를 빠져나오자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천장이 뻥 뚫려 하늘이 보이는 거대한 지하 계곡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보라색 구름으로 덮여 있어 밖의 날씨와는 전혀 달랐고 계곡 주변에는 사철 내내 지지 않을 것 같은 화려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계곡의 중앙에는 넓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물빛은 신비로울 정도로 푸르고 투명했습니다. 연못 위로는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라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물가에는 매끄러운 바위들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감각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계절과 시간이 멈춘 별천지 같았습니다. 칠성은 넋을 잃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약초를 캐러 왔다는 사실조차 잠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연못 쪽에서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소리 같기도 하고 은방울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에 칠성은 화들짝 놀라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고개를 살짝 내밀어 연못 쪽을 바라보니 희미한 수증기 사이로 사람의 형상들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서너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피부와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얇은 비단옷을 걸치거나 혹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웃음소리는 동굴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은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저런 여인들이 살고 있다니. 혹시 선녀들이 아닐까? 옛날 이야기에서나 듣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선녀들이 옷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나무꾼의 마음보다는 신비로움에 대한 경외심이 더 컸습니다. 여인들은 서로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칠성은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여인들 중 한 명이 물 밖으로 나오더니 칠성이 숨어있는 바위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은 듯 했습니다. 어머, 손님이 오셨네? 낭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칠성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고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반기는 듯한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쭈뼛쭈뼛 바위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옷차림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나가던 나무꾼입니다. 길을 잃어 우연히 이곳에. 칠성이 더듬거리며 말하자 여인들은 까르르 웃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들의 미모는 더욱 눈부셨습니다. 눈동자는 샛별처럼 빛났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그녀들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동굴 입구에서 맡았던 그 달콤한 꽃향기보다 100배는 더 진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길을 잃으셨다니 큰일 날 뻔하셨군요. 이 깊은 곳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여인이 칠성의 소매를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칠성은 순간 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여인들은 칠성을 연못가 평평한 바위로 안내했습니다. 우선 앉아서 숨 좀 돌리세요. 저희가 맛있는 것 좀 내어올게요. 칠성은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한 채 홀린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기이하게 생긴 과일나무들이 즐비했고 바닥에는 푹신한 털가죽 같은 이끼가 깔려 있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잠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들은 소반에 진수성찬을 차려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고기 반찬, 그리고 처음 보는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거친 보리밥과 나물만 먹던 칠성에게는 왕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답니다. 여인들의 권유에 칠성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칠성은 체면도 있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여인들은 칠성의 곁에 앉아 부채질을 해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신기한 세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칠성은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맞장구를 치기도 하면서 점점 그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도, 약초를 캐야 한다는 생각도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편안함과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칠성은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해지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좀 주무시고 가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여인들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옆으로 누웠습니다. 바닥은 깃털처럼 부드러웠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꿈속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몽롱한 상태에서 칠성은 희미하게 여인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동굴 밖은 이제 완전한 어둠에 잠겼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숲을 뒤흔들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은 여전히 딴 세상처럼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칠성의 코를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여인들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잠든 칠성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단순한 무릉도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달콤한 향기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동굴 천장 뚫린 곳으로 보이던 보라색 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달빛 한 줄기가 연못 위로 떨어졌습니다. 달빛을 받은 물은 잠시 동안 붉은색으로 일렁이다가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연못 깊은 곳에서 무언가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겨있던 무언가가 숨을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칠성의 머리맡에 놓인 빈 그릇들 사이로 기어가는 작은 벌레 하나가 황급히 바위 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칠성의 깊은 잠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동굴 안의 밤도 깊어만 갔습니다. 칠성의 꿈속에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도라지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행복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동굴벽에 비친 여인들의 그림자가 사람이 아닌 짐승의 형상처럼 길게 늘어지며 춤을 추고 있었지만 칠성은 그저 달콤한 꿈을 꾸며 뒤척일 뿐이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산속, 아무도 모르는 동굴 안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여전히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굴 밖의 세상이 아침인지 밤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지만 천장의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은은하고 부드러워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위에서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몸이 솜뭉치처럼 가볍고 나른하여 좀처럼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누워있는 듯한 몽롱한 기분이었는데 그것이 싫지 않고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지난밤의 기억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로 모든 것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어제 보았던 여인들이 사뿐사뿐 다가왔습니다. 그녀들은 칠성이 깨어난 것을 보고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맑은 물이 담긴 대야와 하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찌나 깊이 잠드셨는지 업어가도 모르시겠더군요. 여인들의 목소리는 아침 이슬처럼 청아했습니다. 칠성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산속에서 며칠씩 노숙하며 거칠게 살던 그에게
이런 극진한 대접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건네준 물로 세수를 하자 정신이 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꿈속을 거니는 듯 더욱 황홀해졌습니다. 세수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상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녁보다 더욱 화려하고 정갈한 음식들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죽에서는 고소한 잣향기가 났고 갖가지 나물과 구이들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칠성은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어야 마땅했으나 이상하게도 눈앞에 음식 냄새를 맡는 순간 배고픔이 이성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이걸 다 먹어도 됩니까? 칠성이 조심스럽게 묻자 여인들은 입을 가리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성은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더 넣었고 그 맛은 세상의 온갖 근심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칠성은 문득 정신이 들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머니, 약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그가 서둘러 짐을 챙기려 하자 여인 중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와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칠성 도령님, 밖을 좀 보세요. 지금 비바람이 몰아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답니다. 이런 날씨에 나가시면 약초는커녕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걱정스러운 눈빛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칠성이 동굴 입구 쪽을 바라보니 과연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있는 듯 했습니다. 하루만 더 묵어가세요. 날이 개면 저희가 약초가 많은 곳도 알려드릴게요. 여인들의 간곡한 만류에 칠성은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긴 했지만 험한 날씨에 산을 헤매다 죽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이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현실로 돌아가기엔 이곳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다시 여인들이 권하는 차를 마시며 동굴 생활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룻밤이면 돌아올 줄 알았던 칠성이 이틀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기다시피 하여 마당으로 나온 것입니다. 칠성아, 칠성아. 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찬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대문 밖을 서성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할 만큼 처량했습니다. 평소 효심이 지극한 칠성이었기에 어머니를 혼자 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울 리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에게 분명 무슨 병고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김서방과 박서방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칠성이가 워낙 튼튼하고 산길에 밝은 놈이니 별일 없을 겁니다. 아마 약초를 찾느라 조금 늦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들은 칠성의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 또한 어두웠습니다. 어젯밤 산에서 들려오던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안악들은 삼삼오오 모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그 착한 총각이 산신령 노여움이라도 산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결국 마을 청년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수색대를 꾸렸습니다. 우리가 가서 칠성이 놈을 찾아오겠소. 어디서 다리라도 다쳐 꼼짝 못하고 있을지 모르니 샅샅이 뒤져봅시다. 대장격인 꺽정이가 큰 소리로 외치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 갔을 법한 뒷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훤하던 산길이 짙은 안개에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조화래. 대낮에 이런 안개가 끼다니. 청년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길을 잃기 십상이라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청껏 칠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칠성아, 칠성아, 거기 있느냐? 그들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지 않고 마치 안개가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산짐승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만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청년들은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몇 시간을 헤매던 수색대는 결국 소득 없이 마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그들의 빈손을 보고는 그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침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산이 사람을 품어주지 않고 밀어내는 형국이니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탄식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박노인은 평소 말수가 적고 두문불출하는 분이었지만 마을에 큰 일이 생길 때마다 중요한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네들, 산을 보게. 저 산의 기색이 심상치 않아. 박노인이 지팡이로 뒷산 꼭대기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허리 위로 붉은색과 보라색이 섞인 기묘한 구름이 선리를 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저게 대체 무슨 징조입니까? 칠성이가 저 안에 있는 것일까요? 걱정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곰방대를 입에 물고 깊게 연기를 빨아들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내 할아버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지. 이 산 깊은 곳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도깨비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은 100년 묵은 여우들이 둔갑술을 부려 사람을 홀리는 곳이라네. 박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우라니요? 그런 건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소리. 산이 늙으면 짐승도 영물이 되는 법이야. 저 구름을 보게. 저건 비를 뿌릴 구름이 아니라 여우들이 혼례를 치르거나 잔치를 벌일 때 생기는 요사스러운 기운일세. 칠성이가 그 아이의 착한 성품 탓에 놈들의 꾀임에 빠진 게 분명해.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나 늑대라면 몽둥이로 쫓아낼 수나 있겠지만 요물에 홀린 것이라면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칠성이를 그냥 저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서방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삼배 주머니였는데 그 안에는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젊은 시절 떠돌이 스님에게 받은 비방일세. 여우란 놈들은 본래 의심이 많고 깨끗한 척을 하지만 부정한 것을 싫어하고 짠 것을 견디지 못하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가서 이 소금을 뿌리고 칠성이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거꾸로 불러야 하네. 그래야 놈들의 환술에 틈이 생길 게야. 박노인의 처방은 엉뚱해 보였지만 지금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동굴 안의 칠성은 마을의 소라는 까맣게 모른 채 여전히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칠성에게
비단 옷을 입혀주었고 그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칠성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흑투성이 나무꾼은 온데간데 없고 귀공자 같은 모습에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도령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여기서 평생 저희와 함께 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인들이 칠성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들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칠성의 이성은 조금씩 흐려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칠성의 몸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그는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지만 실제로 그의 손끝은 핏기 없이 창백해지고 있었고 눈밑은 검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먹는 기름진 음식들은 사실 썩은 나무뿌리나 지렁이 같은 흉측한 것들이었으나 여우들의 환술 때문에 산의 진미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먹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맛있다며 연신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력이 조금씩 빠져나가 동굴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칠성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서로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녀들의 눈동자는 가로로 길게 찢어져 있었고 웃을 때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살짝살짝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각에 깊이 빠진 칠성의 눈에는 그저 아름다운 치아로만 보였습니다. 도령님, 피곤하시죠? 여기 누워서 저희가 부르는 노래나 한 자락 들어보세요. 여인들이 칠성을 푹신한 자리에 눕히고는 기이한 곡조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이 우는 소리처럼 기괴하고 구슬펐습니다. 칠성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귀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칠성은 무의식 중에 어머니를 찾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웅얼거림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우들의 꼬리가 치맛자락 아래로 살며시 나와 바닥을 탁탁 치며 박자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밤이 깊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칠성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아 집안은 냉골이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마을 어귀의 장승 앞에 서서 산 쪽을 바라보며 연신 혀를 찼습니다. 이과 불쌍한 녀석, 오늘 밤을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 여우의 밥이 되기 직전이로구나. 그의 걱정 어린 혼잣말이 밤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산속 동굴의 불빛은 더욱 요사스럽게 빛나며 칠성의 마지막 남은 정신줄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굴 안의 공기는 탁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칠성은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지만 곁에 있는 여인들이 주는 술 한 잔에 다시 고통을 잊었습니다. 이 술은 천년 묵은 복숭아로 담근 불로주랍니다. 한 잔만 마셔도 10년은 젊어지지요. 여인의 거짓말은 꿀보다 달콤했습니다. 칠성이 술을 받아 마시자 그의 눈앞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나비가 춤추는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낄낄거리며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칠성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완전히 여우들에게 잠식당하기 직전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낡은 부적 하나가 미약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가 산에 갈 때마다 챙겨주셨던 절에서 받아온 작은 부적이었습니다. 그 빛은 아주 희미했지만 칠성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한 가닥 이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칠성은 이 치명적인 유혹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영 산속에 이름 없는 홀령이 되고 말까요? 산신령도 외면한 깊은 밤, 칠성을 둘러싼 여인들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짐승의 형상을 하고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입맛을 다시며 칠성이 완전히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닭이 울기만을 기다리며 사람들이 서성였고, 칠성은 가짜 낙원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벽은 구원의 빛이 될지 아니면 절망의 시작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칠성이 혼미한 정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의 허리춤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한 뜨거움에 칠성은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떠날 때 어머니가 챙겨주신 낡은 부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그 부적이 사악한 기운에 반응하여 칠성의 살을 태우듯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감각 덕분에 칠성의 눈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안개가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동안 걷히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달콤한 취기가 사라지고 대신 서늘하고 비릿한 현실의 감각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궁궐 같았던 동굴 내부는 어딘가 기묘하게 뒤틀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던 이끼들은 거무튀튀한 곰팡이처럼 보였고, 폭신하다고 생각했던 바닥은 축축하고 끈적거리는 진흙탕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냄새였습니다. 코끝을 맴돌던 향긋한 꽃내음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의 누린내와 오래된 피가 섞인 듯한 역겨운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칠성은 속이 메스꺼워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냄새지? 내가 뭘 먹은 거야?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듯 말라 칠성은 반사적으로 물을 찾았습니다. 옆에 놓인 은쟁반, 아니, 찌그러진 양철 그릇에 담긴 물을 마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옥빛처럼 맑고 투명하여 바닥이 훤히 비치던 연못물이 지금 보니 누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흙탕물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단순한 흙탕물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닿는 바위 가장자리가 치익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뼈와 살을 녹여버릴 듯한 독성을 품은 죽음의 웅덩이였습니다.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방금 전까지 마시고 세수했던 물이 저런 것이었다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인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의 시선이 소반 위에 차려진 음식들로 향했습니다. 진수성찬이라 여겼던 음식들은 실로 끔찍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얀 쌀밥은 꿈틀거리는 구더기 떼였고, 고소한 고기 반찬은 썩어가는 쥐와 두꺼비의 사체였습니다. 칠성은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해대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그 끔찍한 맛을 뱉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호호. 도령님이 잠에서 깨셨나 봐요. 배가 고프실 텐데 더 드시지 않고 뭐 하세요? 전에는 천상의 목소리처럼 들리던 그 소리가 이제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실눈을 뜨며 그녀들을 훔쳐보았습니다. 여인들의 겉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동굴 벽에 비친 횃불 그림자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벽 위로 일렁이는 그림자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뾰족한 귀와 길게 찢어진 주둥이, 그리고 춤을 추듯 일렁이는 9개의 꼬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구미호. 칠성은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겨우 틀어막았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듣던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천년 묵은 여우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칠성을 손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살을 찌워 잡아먹기 위한 가축으로 사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 아니 여우들은 칠성이 깨어난 것을 눈치채고는 서로 눈짓을 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치맛자락 아래로 삐져나온 털북숭이, 발과 날카로운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칠성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깨웠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치려다가는 저 날카로운 발톱에 찢겨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짐짓 아직 술기운이 남아있는 척 비틀거리며 다시 자리에 눕는 심염을 했습니다. 어머님. 도라지. 칠성이 헛소리를 중얼거리자 다가오던 여우들이 걸음을 멈추고 킥킥거렸습니다. 아직 약 기운이 덜 빠졌네. 조금만 더 두면 살이 더 연해지겠어. 오늘 밤 잔치 때 잡으면 딱 좋겠구나. 그녀들의 대화는 칠성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여우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칠성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동굴 구석, 화려한 보석 상자가 놓여 있다고 생각했던 곳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다시 보니 그곳은 보석함이 아니라 거대한 쓰레기장, 아니 무덤이었습니다. 녹슨, 낫, 사가버린 지게, 낡은 집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하얗게 바른 사람의 뼈들이 수북했습니다. 그것은 칠성보다 앞서 이곳에 들어왔다가 희생당한 수많은 나무꾼과 나그네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미래가 저 뼈무덤 속에 섞이는 것임을 직감하고 전율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해골이 김서방네 할아버지일까 아니면 작년에 실종된 최포수일까. 칠성의 머릿속에 마을에서 사라졌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 모두 약초를 캐러 간다거나 사냥을 간다며 산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당했거나 절벽에서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진실은 이 끔찍한 여우 소굴에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홀어머니 또한 자신을 기다리다 돌아가실 것이 뻔했습니다. 칠성은 이불 속에서 몰래 손을 움직여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여우들은 그에게 비단 옷을 입히면서도 낡은 낫과 부적주머니는 더러운 물건이라 여겨 구석에 처박아 둔 게 아니라 칠성의 옷가지와 함께 두었던 모양입니다. 칠성은 자신의 낡은 옷 속에 감춰진 낫자루를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낫 하나로 저 괴물들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우들은 둔갑술을 부리고 사람을 홀리는 요물들이니 힘으로 맞붙어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리며 동굴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여우들 중 하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밖에 날씨가 왜 이리 사나워. 오늘 밤 혼례잔치를 망치게 생겼네. 다른 여우가 대꾸했습니다. 걱정 마. 산신령 눈을 피해 결계를 쳐놨으니 비는 안 들어와. 그나저나 저 인간놈, 숨소리가 거칠어진 게 아무래도 수상한데. 여우들의 감각은 예리했습니다. 칠성이 긴장하여 심장 박동이 빨라진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칠성은 급히 호흡을 조절하며 코를 고는 척했습니다. 드르렁, 컥, 드르렁. 연기가 통했는지 여우들의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냥 또차 떨어진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솥이나 걸어. 물이 팔팔 끓어야 껍질을 벗기기 쉽지. 그 말에 칠성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 비명을 참았습니다. 저 끓는 산성물에 자신을 넣어 삶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우들이 잔치 준비로 분주한 지금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칠성은 박노인이 해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여우는 의심이 많지만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버릇이 있다. 그리고 짠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들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칠성의 손은 주머니 속에 소금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박노인이 챙겨준 그 소금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칠성은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작정 뛰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놈들의 눈을 속이고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여우들이 큰 가마솥 같은 것을 연못가로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솥 안에는 칠성이 보았던 그 끔찍한 산성물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여우들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쓱. 숫돌에 칼 갈리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칠성의 수명은 1분 1초씩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결심을 굳히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몽롱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감각이 곤두선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칠성은 몸을 일으키며 짐짓 놀란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낭자들, 이게 무슨 소리요? 밖에서 호랑이가 쳐들어온 것 아니요? 그의 뜬금없는 외침에 여우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랑이라니요? 무슨 잠꼬대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덩치가 큰 여우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참을 수 없는 식욕으로 침이 고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동굴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꿈에서 보았소. 산신령님이 호랑이 떼를 몰고 이곳으로 오고 계시오. 내 귀에는 저 천둥 소리가 호랑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들리는데 낭자들은 들리지 않소. 칠성의 말은 터무니없었지만 산신령과 호랑이라는 단어는 여우들에게 본능적인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여우들은 잠시 멈칫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설마 결계가 깨진 건 아니겠지? 그녀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칠성은 쥐고 있던 소금 주머니의 끈을 풀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확인해보고 오리다. 내 힘이 장사인 건 알지 않소? 칠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우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칠성은 이미 그녀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앉아있어. 여우 하나가 칠성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옷을 뚫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칠성은 비명 대신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허공에 뿌렸습니다. 에잇, 물러가라. 이 요물들아. 하얀 소금가루가 눈처럼 흩날리며 여우들의 얼굴과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끼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동굴을 뒤흔들었습니다. 소금이 닿은 곳마다 여우들의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흉측한 붉은 털과 짐승의 가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 내 눈! 여우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구르는 사이 환각으로 유지되던 동굴의 풍경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꽃밭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나타났으며 푹신한 바닥은 뾰족한 바위 투성이로 변했습니다. 동굴 천장의 바위들이 흔들리며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칠성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 낫을 휘두르며 뼈무덤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곳이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을 덜 맞은 여우 한 마리가 본색을 완전히 드러낸 채 거대한 구미호의 모습으로 변하여 칠성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놈의 9개 꼬리가 채찍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네 이놈!
감히 우리를 속여? 내 오늘 너를 씹어먹고 뼈까지 갈아 마시리라. 여우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았고 뿜어내는 요기는 칠성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 했습니다. 칠성은 낯을 고쳐주며 뒷걸음질 쳤지만 뒤에는 끓어오르는 산성 연못이, 앞에는 분노한 구미호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칠성은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떠올리며 죽을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박노인이 일러준 마지막 비방. 이름을 거꾸로 부르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이름을? 순간 칠성은 여우가 자신을 부를 때 썼던 호칭을 기억해냈습니다. 칠성도령.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외쳤습니다. 성칠, 성칠. 나는 칠성이 아니라 성칠이다. 그 말이 무슨 주술적인 힘을 가졌는지, 아니면 여우의 환수를 깨는 열쇠였는지. 동굴 안의 공기가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우의 움직임이 뚝 멈추고 칠성의 몸을 휘감고 있던 보이지 않는 끈들이 투둑투둑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환상은 깨졌고 남은 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낫 하나에 의지한 채 거대한 괴물과 마주 섰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그보다 더 뜨겁고 치열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칠성은 이 지옥 같은 여우굴을 빠져나가 다시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뼈무덤 위에선 칠성의 그림자가 촛불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칠, 성칠, 나는 칠성이가 아니라 성칠이다! 칠성이 목청껏 외친 그 이름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거짓된 환상 속에 갇힌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동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치자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던 구미호의 형상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지며 기괴하게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에 감히 인간 주제의 결계를 깨다니. 놈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뒤섞여 동굴 천장을 무너뜨릴 듯 쩌렁쩌렁 울렸지만 칠성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판술이 깨지면서 동굴을 지탱하던 요력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집채만한 바위들이 쿵쿵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고 바닥은 지진이 난 듯 갈라지며 시커먼 입을 벌렸습니다. 아름답던 연못은 이제 완전히 끓어오르는 독극물 웅덩이가 되어 쿡생거리는 소리와 함께 유황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 위로 떨어진 바위들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며 칠성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만약 저곳에 빠졌다면 뼈도 추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흔들리는 바닥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았습니다.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내 오늘 너를 기필코 찢어 죽일 것이다.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구미호가 9개의 꼬리를 뱀처럼 휘두르며 칠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꼬리 하나하나가 쇠몽둥이처럼 묵직하고 빨랐습니다. 칠성은 낫을 들어 놈의 꼬리를 쳐내려 했지만 엄청난 힘에 밀려 뒤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낡은 낫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톡 부러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칠성의 손에 남은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만에 꼭 쥔 팥 한 줌과 소금 몇 알갱이뿐이었습니다. 구미호는 칠성이 넘어진 틈을 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그의 목덜미를 노렸습니다. 놈의 입에서 풍기는 역겨운 피비린내가 칠성의 코를 찔렀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굴러 피하며 손에 쥐고 있던 팥을 놈의 눈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물러가라, 이 더러운 요물아. 붉은 파달들이 총알처럼 날아가 구미호의 얼굴에 박혔습니다. 예로부터 붉은 팥은 귀신을 쫓고
애군을 막는 힘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요물인 여우에게도 그것은 쥐약과 같았습니다. 아, 내 눈! 구미호는 두 앞발로 얼굴을 감싸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팥이 닿은 자리가 불에 데인 듯 타들어가며 놈의 시야를 가린 것입니다. 칠성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뼈무덤을 기어올라 출구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발밑에서 와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빌었습니다.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서 나가야 이 원통함을 알릴 수 있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뼈무덤은 미끄럽고 가팔랐지만 칠성은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기어올랐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구미호가 발광하며 아무 곳에나 꼬리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쾅쾅 꼬리가 벽을 칠 때마다 동굴 전체가 울렁거렸고 칠성의 머리 위로 돌가루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위쪽에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구멍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가 들어왔던 입구였습니다. 들어올 때는 제 발로 걸어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칠성이 거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시력을 회복한 구미호가 그를 발견하고 무서운 속도로 쫓아왔습니다. 거기 서라. 내 놈의 간을 씹어먹기 전에는 절대 못 보낸다. 놈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순식간에 뼈무덤을 뛰어넘은 구미호가 칠성의 발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칠성은 있는 힘을 다해 입구의 바위 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놈의 날카로운 손톱이 칠성의 집신 뒤축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잡히지 않았지만 칠성의 몸은 반쯤만 밖으로 나오고 하반신은 여전히 동굴 안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입구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좁아져 있었습니다. 환술이 풀리면서 원래의 좁은 바위 틈으로 돌아간 탓이었습니다. 칠성은 팔꿈치로 땅을 찍으며 몸을 밖으로 빼내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때 동굴 안에서 구미호의 털북숭이 손이 쑥 올라와 칠성의 다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잡았다. 내 놈은 내 거야. 악귀 같은 목소리와 함께 엄청난 힘이 칠성을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바위 틈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흘렀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놔라! 이거 놓지 못해! 칠성은 남은 발로 여우의 손을 걷어찼지만 놈의 악력은 쇠고랑처럼 단단했습니다. 몸이 점점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끝장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칠성의 눈에 주머니 밖으로 흘러나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소금 주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바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을 뻗어 소금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잡고 있는 여우의 손목에 남은 소금을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치익 타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소금의 정화력은 사악한 기운을 가진 여우에게는 맹독과도 같았습니다. 착! 구미호는 끔찍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칠성의 다리를 놓아버렸습니다. 그 반동으로 칠성은 튕겨나가듯 바위 틈 밖으로 굴러나왔습니다. 그는 젖은 낙엽 위를 몇 바퀴나 구른 뒤에야 겨우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산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썩은 내가 아닌 흙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인 진짜 세상의 냄새였습니다. 칠성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르릉거리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집안이 흔들리더니 칠성이 빠져나온 바위 틈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서로 부딪히며 구멍을 메워버렸고 그 안에서 들리던 여우의 비명 소리도 흙더미 속에 파묻혀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산이 스스로 그 더러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욱한 먼지가 피어오르는 그곳에는
이제 아무런 입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산비탈의 너덜지대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멍하니 무너진 바위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에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한쪽 신발은 벗겨져 맨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과 팔을 만져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아수라장에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며칠 동안 산을 뒤덮고 있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히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자 산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가 나무를 타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하나, 바위 틈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까지도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벅찬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칠성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어머니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굶고 시달린 탓에 현기증이 났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짓누르던 불길한 기운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 멀리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귀를 의심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또 다른 환청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칠성아! 칠성아! 익숙한 목소리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사람 살려요.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게 나왔지만 간절함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횃불을 든 꺽정이와 마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산을 뒤지다 날이 밝아서도 포기하지 않고 칠성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칠성이다. 칠성이가 살아있다. 꺽정이가 칠성을 발견하고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와 칠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칠성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김서방이 칠성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칠성은 긴장이 풀리며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려서. 칠성이 쉰 목소리로 말하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살아왔으면 됐네. 그렇고 말고 산신령님이 도우셨네. 그때 뒤따라오던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는 그의 손에 들린 빈 소금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네, 용케 살아남았구먼. 그 비방을 제대로 쓴 게야. 박노인이 칠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칠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칠성네 어머니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네. 어서 마을로 내려가세. 걱정이가 칠성을 덥석 업었습니다. 건장한 칠성이었지만 지금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일행은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뛰어나왔습니다. 칠성이가 돌아왔대. 세상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왔어. 마을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엔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 걱정이의 등에 엎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어머니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맨발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내 새끼! 내 새끼 칠성아!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칠성은 걱정이의 등에서 내려 어머니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이제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칠성이 돌아오자 마을의 공기도 바뀌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다시 활기찬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무사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칠성내 마당에 모였습니다. 비록 화려한 잔치상은 아니었지만 여우굴의 가짜 진수성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하고 진실된 정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청년들을 시켜 마을 입구와 뒷산으로 가는 길목에 금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을 뿌려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그 요물들은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게다. 산이 스스로 가뒀으니 당분간은 안심해도 좋아. 박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산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전과는 다른 경외심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함부로 대하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칠성네 집에 모여 앉아 그가 겪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칠성은 동굴 속의 화려한 풍경부터 여우들의 정체, 그리고 필사의 탈출 과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때로는 탄식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다 여우의 조화였다니. 그 소금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먼. 칠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칠성의 어머니가 따뜻한 시래기국과 갓 지은 밥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밥상이었지만 칠성에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 구수한 된장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 이제야 살 것 같네. 칠성이 환하게 웃자 어머니도 그제야 근심 어린 표정을 거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편안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지나갔지만 더 이상 으스스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숨결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집, 자신의 이웃,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칠성네 집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을의 불빛은 산속 어둠을 몰아내듯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이웃들이
하나둘씩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칠성 내 오두막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칠성이 산으로 떠나기 전 느꼈던 적막하고 쓸쓸한 기운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와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방 안에는 사람의 온기와 구수한 숭늉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칠성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들의 손바닥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도감과 깊은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가 없는 동안 밤바람 소리가 어찌나 무섭게 들리던지, 문풍지가 떨릴 때마다 내 가슴도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두 눈 멀쩡히 뜨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그런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칠성의 맹세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환상 속에서 겪었던 끔찍한 공포는 그에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칠성은 비단 금침 대신 낡고 해진 목화솜 이불을 덮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닭이 우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동굴 속에서는 밤낮을 알 수 없어 늘 몽롱했는데,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보니 정신이 맑게 깨어났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코끝을 찡하게 울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몸속에 남아있던 탁한 기운이 싹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메어둔 늙은 황소가 칠성을 보고는 음매하고 반가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칠성은 황소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여물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래, 너도 배고팠지? 주인이 없어서 심심했구나. 짚을 썰어 여물통에 담아주는 단순한 노동이 이토록 즐거울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칠성은 지게를 쥐고 집 뒤편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서리를 맞은 무와 배추들이 아직 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흙 묻은 물을 뽑아내며 흙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우굴의 달콤하지만 역겨운 꽃향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직하고 구수한 흙내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지. 이게 사람 사는 냄새지. 칠성은 혼자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무 하나를 뽑아 옷소매로 쓱쓱 문질러 한 입 베어 물자. 시원하고 알싸한 무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맛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생명의 맛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의 화려한 공자보다 100배는 더 멋지다는 것을 칠성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